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10선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파월비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미증시가 급등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3,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특히나 이 의장의 발언으로 오늘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협상, 또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내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지수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우세했는데요. 내일부터 18일 동안 이 남북 철도 북측 구간에서 공동조사가 진행되면서 양시장에서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늘 2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결국 700선 밖으로 밀려났는데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가 부진하면서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사실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어제 저녁에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좀 상승 출발됐었고 이제 아무래도 연준의 파월 의장이 조금 좋은 발언을 하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금리가 조금 오히려 점진적으로 이 상승이 거의 뭐 없지 않을까. 원래 3차례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내년에 오히려 한 차례 상승해서 좀 끝내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역시 뭐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장에는 외국인들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은 좋았지만 오히려 이제 장 마감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이 대형 이벤트들이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보더라도 미중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내지는 이 대화의 국면이 긍정적으로 가지 못한다라면 앞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강행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매수보다도 약간의 관망 흐름이 좀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어쨌든 간에 이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고 있고 투신과 연기금들도 역시 증시를 통으로 사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쏠리고 있는 모습은 보이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대형주들 일부의 매수세를 제외하고는 코스닥 중소형주 여전히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 자체가 없이 거의 대부분들 관망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현물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3,20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으나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5,300계약 정도가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수를 상승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하방에 대한 포지션도 여전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이 만약에 700선 위에서 마감이 됐다라면은 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오늘 종가가 700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박스장 유지가 더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12월 초에는 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양도세 매물을 피하기 위해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크고요.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또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동시만기 전까지도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가면서 결국 시장이 반등 나온다면 동시만기일 이유가 아마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전략은 시장이 상승할 때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상승하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차익을 잡고 가시거나 그리고 시장이 눌리게 된다면 이 기회를 저점 매수라고 보시면서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시장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우리 시장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12월 둘째 주 동시 만기일이 지난 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상승하면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는 하시고 눌릴 때 저가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APTC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시가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어제 5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에 오늘 13%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내용 자체는 뭐 긍정적인 내용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이거는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종목이 올라간다고 추격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런 종목들에도 급등 전의 신호가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난 9월 달과 10월 달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락할 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매수하면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해당 종목들을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다가 반등 나온다고 그냥 매수하면 다시 한번 이제 코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역배열 상태의 종목들에서 단기간 쪽으로 10일 이평선에 대한 저항선을 계속 맞고 떨어졌던 종목인 만큼 단기간적으로 이 10일 이평선의 돌파가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리고 뭐 20일 이평선도 하나하나 좀 돌파를 해 나간다라면 그만큼 시세는 강해지게 될 겁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종목들이 그만큼 뭐 급등도 잘 나오게 되고 주가 상승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이평선이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종목이 지난 11월 3일 날 바로 이제 10일 이평선이 돌파가 됐었고 20일 이평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눌렸다가 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평선과 캔들들이 수렴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패턴이 바로 뭡니까? 정확하게 삼각 수렴형 패턴입니다. 자, 눌림에서 상승 나오고 눌림에서 상승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캔들과 이평선들이 수렴해가는 패턴이죠. 정확하게 이런 패턴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이 삼각 수렴형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달라붙는다. 이런 자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매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평선 수렴하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 나온다. 이런 자리들만 충분히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단기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선취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TC처럼 삼각 수렴형 패턴을 그린 후에 거래량을 동반할 때 급등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신원종합개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7%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요즘에 일단은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났지만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 뒤늦게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실적 발표가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종목이 문제가 있느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악성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 막상 열어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역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속에서도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원종합개발도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STC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LED 기판 핵심 소재인 공업용 인조 사파이어 단결정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종관이 어떤 이유로 상한가 썼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PTC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나면은 그 뒤에 이 매물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잠깐 해당 종목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재료들 우리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이슈들을 쫓아다니실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당 종목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 11월 3일 날 결국 10일 이평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까지 근접을 했다가 자, 해당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눌림과 상승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앞전에 APTC하고 똑같은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각 수렴형을 상단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면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놓친다고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은요. 그만큼 시세가 세집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급등이 나왔다가 장기 평선 60일선이라든지 120일선을 돌파한 다음에 해당 구간을 다시 지지받게 되면 N자형 형식의 눌림목 패턴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마 특징주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앞전에 삼각수렴형 패턴을 공략을 해보시거나 내지는 최근에 급등 나온 다음에 장기 평선에 대한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가. 자, 이런 자리들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시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도 최근에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장기 평선 돌파가 나오고 나서 60선까지 지지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만 충분히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기 급등주들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잘 기억을 해보시고 자, 이 종목들의 패턴이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패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투자 전략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 N자형 눌림목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목요일 강의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이 어떤 강의일까요, 오늘은? 네,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다들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지루하다.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한 달 내내 잘 가지 않는다. 결국 지금 장세에서 아마 개인 투자분들을 좀 많이 지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제가 계속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루하루 주가 상승과 하락에 목매이면 당연히 여러분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비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2019년에 뒤돌아봤을 때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 그 종목만 있다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 계좌도 역시 크게 한번 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시 앞으로 2019년 상반기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상반기를 책임질 전략, 지금 바로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목요일인데요. 참 오늘장이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제 저녁만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황이 좋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 개장되자마자 지수가 올라가길래
야, 이제 드디어 지겨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만큼 지수가 반응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니요, 반응이 안 나온 거 모자라서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죠. 자, 그야말로 참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 기대감을 매일매일 꺾어놓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속상합니다. 네, 그래요. 아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정말 요즘에는 다들 주변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놈의 주식을 왜 시작했나? 이 주식 진짜 내가 이런 꼴로 보려고 주식을 했나? 라고들 참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힘들고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항상 힘들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연히 대학교 갈 거 걱정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근데 막상 대학교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또 인생에서 즐거움이 생기고 또 한참 청춘을 느끼고 그러다가 또 대학교 한 4학년쯤 되면은 마찬가지로 취업에 대해서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찌 해갖고 또 취업되면은 그래도 그동안 내가 못했었던 거, 내가 직접 돈 벌면서 내가 직접 쓰고 뭔가 조금씩 그렇게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마냥 상승하면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겠죠. 하지만 상승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락을 하게 되고 하락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마인드를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매달릴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시기가 한번 미래를 그려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들도요. 소위 말해서 펀드 매니저들 말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한 해 내내 열심히 매매를 하겠죠.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10월 달 말에서 11월 달 말에 보통 장사가 끝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펀드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연평균 10% 될까요? 아니면 연평균 20% 될까요? 펀드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시장 금리 플러스 2%에서 3% 정도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펀드는 적정 수준의 수익률만 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펀드 매니저들은 평균적으로 10월 달까지 매매가 끝나고 나면 한 해 장사를 끝내고 무리하게 매매를 해서 괜히 마이너스 수익률 깎아먹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펀드 매니저들 뭐 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내년 준비합니다. 내년에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을 이 포트폴리오에 담을 것인가. 그리고 보통 연말은 약세장이다 보니까 그 약세장을 통해서 저점에서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투자를 해야 정말 성공하지 않을까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답게 매일매일 치열하게 매매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관 매니저들처럼 조금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해야 저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힘들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마 내년에 한번 내 계좌에 뭐 50%, 60%, 70% 갈 종목이 내 계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관건은 12월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12월 때 종목을 사서 1월 달과 2월 달에 크게 수익 날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가 문제인데 그 부분을 오늘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파월의 연준 의장인 파월이 한마디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 정말 중요한 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시장 얘기를 좀 강조 많이 합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수익만 나면 장땡입니다.
수익만 나면 장땡이기 때문에 종목만 파고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식이라는 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당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학의 정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한 종목만 파고들어서 그 종목이 무조건 수익 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률을 높여가시려면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종목을 보면서도 당연히 주변 시장 환경이 어떤가, 유가는 어떤가, 환율이 어떤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환율이 중요하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파월 의장이 지난 10월 달에 바로 10월 초죠. 10월 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롱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립금리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다 보니 금리를 내년까지 가파르게 올려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당연히 신흥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환차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당연히 주식, 현물들 다 팔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11월 29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은 just below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중립금리 바로 밑에까지 와 있다. 이제는 시장 경기 둔화에 대해서 파월도 약간 불안한 겁니다. 이대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내년 미국 시장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불과 한 달 만에 급 멘트를 바꿨던 건데 이 멘트로 인해서 환율이 좀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환율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 환율이 앞전에 우리가 10월 달에도 크게 문제였지만 지난 6월 달부터 환율은 사실 지속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35원 위로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를 많이 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초에 파월의 멘트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1140원까지 갔었고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그냥 거침없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힘없이 그냥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 마냥 주가들이 막 전부 다 떨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환율이 113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제 파월의 이 멘트로 인해서 오늘 장에 환율이 음봉이 크게 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땠었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형주 3,200억 가량을 매수해 준 겁니다. 자, 정말 이제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그만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고 지속적으로 물론 오늘 저녁에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겁니다.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오늘 저녁에도 역시 이러한 기조가 연결이 된다라면 내일장에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았던 물량들을 다시 되사게 되면서 매수세는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3,200억 정도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 출발이 됐으나 오히려 오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참 외국인들 매수세는 확대됐는데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현물은 샀는데 오히려 선물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주식은 사는데 파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방 포지션도 베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만 본다면 상승과 하방에 대한 양쪽 포지션이 지금 전부 다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이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 여부.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정이 잡혀 있죠. 트럼프와 시진핑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만찬까지 있는데 자, 분명히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무역 협상에 대한 시그널이 점차 나오고 있고 좋은 대화의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의 강경파였던 나바로 국장이 사실 이 정상회담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나왔으나 어제 저녁에 나왔던 외신을 통해서는 오히려 나바로 국장이 정상회담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약간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내년에 중국에다가 추가 관세까지 강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야말로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냥 내년은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 매니저들, 외국인들 수급 그냥 마냥저냥 긍정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수급들이 조금 더 이런 이벤트들의 결과를 보고 사겠다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수급이 상방과 하방으로 양쪽 다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GM이 대규모 공장 폐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점차 각 나라, 정부, 각 브랜드 기업들 전부 다 내연기관차 생산에 대해서 축소를 하면서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GM 쪽에서 대규모 공장을 폐쇄했는데 거기에 맞물려 갖고 트럼프가 이 자동차 관세 인상까지 지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뭐 단순히 호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12월 둘째 주 목요일은 뭡니까, 여러분들? 동시만길입니다. 내마녀의 날이죠. 자, 여러분들 동시만길이 무슨 날입니까? 시장이 항상 변동성이 가장 크게 확대되는 날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이 4번 있는 동시만기일 때마다 항상 시장은 상승으로 크게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박스장이 가거나 내지는 일시적인 조정장이 왔다가 이 이벤트가 지나고 나야 시장이 올라갔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라노스가 생각하는 시장은 당분간은 박스권장이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지나야 시장이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전망 박스권으로 간다. 또 참 재미없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자꾸 2019년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최근에 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 자료도 역시 분석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자, 산업연구원은 증권사 리포트들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보수적인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2019년에 글로벌 여건 변화로 인해서 13대 주력 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관세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내년에 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일반 기계업종, 철강도 최근에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다운되고 중국에서 철강석을 대량 생산 찍어내면서 철강업종도 최근에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포스코, 현대제철 전부 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자, 거기에 맞물려 갖고 석유화학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의 추이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 섬유업종 전부 다 사실 지금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그리 좋지가 못합니다. 자, 실제로 지금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좋은 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가 더 상승의 힘을 내지 못하고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 이 박스권장을 유지하고 있고
아마 12월 둘째 주까지도 이 박스권장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현재 시기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취해야 될 전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시장은 박스권장입니다. 지루하죠? 짜증나죠?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전략은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시장 얘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시장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지 투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박스권 장이고 시장은 저점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지루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점입니다. 근데 내년에 대한 전망치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산업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산업 전망이 좋은 섹터 중심의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그야말로 시장 주도주 매매죠. 앞서 자동차, 철강, 섬유, 화학 전반적으로 업종이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섹터들은 있었습니다. 조선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등등등의 섹터 종목들. 그야말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실질적으로 수출해서 매출이 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엔터주들만 하더라도 SM,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매출을 잘 버는 기업들이야말로 2019년에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잘 하셔도 당연히 크게 손실 보시기보다는 손실은 최소화가 되실 거고 당연히 수익은 계속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도주 매매가 아니라 또 빨리빨리 수익이 나고 싶고 내지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 결국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좋지 못하니 그런 분들께서는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들로 지금 시장을 저는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 방식은 바로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취하셔도 되고 두 가지 다 취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렸냐면 어쨌든 간에 내년 2019년 산업 전망이 좋은 섹터에 대한 강의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드릴 건데 오늘은 저는 개별 종목 대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월 달과 2월 달 사이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장세 동안 10번 중에 9번은 상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1월 달과 2월 달 사이에는 연초 효과로 기대서 그리고 항상 연말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연말에 약세장이 끝나고 나면 항상 새로운 연도가 들어오게 될 때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여러 다양한 이벤트들과 다양한 호재로 인해서 1월 달과 2월 달 시장이 항상 좀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사이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개별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개별 종목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 효과에 대한 증시 상승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번 중에 9번은 나왔었습니다. 2009년 때도 상승했었고요. 2010년 때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때도 상승했고 2012년 때도 상승했고요. 작년에도 상승했고 그러면 저는 올해도 역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항상 1월 달에는 대형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월 달에도 있고요. 3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연초에 증시가 강하다라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맞는 개별 종목들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대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쟁이라면 이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빠삭해야 되고 그 이슈에 맞는 종목들을 선침해하셔야 된다.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트렌드가 빠릅니다. 매번 바뀝니다.
1월에는 뭐가 있고 2월에는 뭐가 있고 3월에는 뭐가 있고 4월에는 뭐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에 맞는 종목들이 반짝반짝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슈와 그 일정들만 찾아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선침해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라면 1월 달에는 CES가 있고요. 2월 달에는 JP모건 컨퍼런스 또한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MWC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봄철 관련해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해 갖고 이슈가 있고요. 또한 4월 달에는 뭐 예를 들어 갖고 상패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뭐 이슈가 있고요. 등등등 매달 이벤트들은 중요한 이벤트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한 관련된 이슈들이 항상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이 안 간다라고 답답해 하실 게 아니라 바로 내년 연초에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가, 그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찾아내서 이 시장이 안 가고 시장이 저점일 때 충분히 선침해만 해두신다면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크게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소개를 시켜드린 게 바로 이 CES라는 이벤트입니다. CES에 대해서 어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빨리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내용을 들어가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그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개별 종목군들 대응인 겁니다. 2019년 CES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자, 인공지능,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e스포츠, 보건력이라는 이 5가지 키워드를 2019년 CES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CES에서는 5G가 가장 핫했습니다. 2017년 CES에서는 자율주행이라는 이벤트가 가장 핫했었고요. 2016년에는 VR이라는 이슈가 정말 핫했었습니다. 그 해당 이슈에 맞는 종목들이 그야말로 1월달과 2월달까지 대세 상승이 나왔던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해야 될 종목들이 바로 이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더 파고들어 볼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글쎄요. 아직까지 뉴스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여러분들 종목에만 매달려 있으시면 안 됩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뉴스에 보시면 SK그룹이 주력 3사가 CES에서 모빌리티를 기술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각 대기업들 내년 2019년 1월 5일 날 있는 CES를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인 SK이노베이션, SK그룹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전기차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 자율주행 기술력에 대해서도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즘 계속 미세먼지도 심각해지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생산량을 감소시키면서 정말 과거 100년은 내연기관차였다면 이제 향후 30년은 친환경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야말로 뭐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게 되고요. 단순히 그냥 전기차도 아니고 전기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 전부 다 이쪽 기술력들을 맞추고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뭐 SK그룹뿐만 아니라 LG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 현대기아차도 그동안은 수출이 안 돼가지고 기존의 차량에 대해서 매출이 안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을 지금 또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ES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술력들을 선보이고 하면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뉴스로만 지나가겠습니까?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지금 뭐 GM이 공장 폐쇄를 하면서 전기차에 투자를 증액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이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또 부과될 예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대한 전망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율주행 기술력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기술력은 내년에도 더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CES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해당되는 게 자율주행이고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여러분들이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포드사, GM, 또 폭스바겐 전부 다 각 유명 브랜드들 회사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차에 지금 기술 개발에 돌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자율주행 기술력이 4세대 자율주행차까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정말 이 친환경차들 내지는 모빌리티 기술력을 갖지 못한 회사들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 기술력들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번 CES를 통해서 아마 전부 다 해당 기술력들을 선보이게 된다면 당연히 뉴스로도 계속 부각을 받게 될 것이고 뉴스에 맞는 종목들은 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이 이미 사실 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뭐 많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미 주가는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 9월과 10월 달 사이에 주가가 당연히 대부분들 떨어졌죠. 그리고 11월 달에 시장은 계속적인 박스권장인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 반면에 한두 가지 종목들, 특히나 이슈가 센 종목들일수록 주가 상승이 좀 빨리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CES를 미리 준비해서 CES에서 공개될 게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에 맞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해당 이슈에 맞춰가지고 벌써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해당 종목 무슨 기업입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넥스트칩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이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베이다스라는 기업을 인수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으로 엮이고 있는 거고 이 테마성으로 주가가 이미 벌써 일주일 만에 주가가 20% 이상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베이다스가 중국의 롱온사하고 어라운드 뷰라는 이 기술력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라운드 뷰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그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력입니다. 자, 이 어라운드 뷰에 대한 기술력을 지금 공급 계약까지 했던 만큼 넥스트칩이 지금 자율주행 테마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으로 CES에 앞서가지고 벌써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일주일 만에 20%가 올라갔는데 이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미동의 시네마, 아니죠. 최근에 이름 바뀌었습니다. 더 미동이라는 기업도 역시 CES로 인해서 미리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종목들이 뭘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내지는 이 CES에 맞는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시장에서도 당연히 재미도 보실 거고 내지는 단기 매매로도 되겠지만 1월과 2월까지 항상 주가가 올라갔었던 만큼 중장기 수익 매매로도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018년 1월 달에는 CES에서 가장 부각받았던 게 5G입니다. 5G를 전 세계에서 누가 먼저 상용화시키느냐에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그동안 쏠려 있었었고 지금까지도 이 5G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7년 연말부터 2018년까지는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CES에서 가장 키워드가 될 거는 인공지능 분야이고 인공지능 분야에 맞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한번 이번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결국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잘 이해하시고 시장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슈들이 미리 앞서 있다는 것만 충분히 아신다면 그 관련된 종목만 선침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CS에 맞는 최대 수혜주에 대해서 오늘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정말 2018년에 나는 대한항공통신 150% 놓쳤다. 나는 2017년에 MC넥스 같은 종목 놓쳤다. 이번 2019년 CES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여러분들이 해당 수혜주들 꼭 어떤 게 있는지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2019년도 내년도 상반기를 책임질 종목군에 대해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종목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어떤 종목이 내년에도 강세를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